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무료로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는 그런 현상을 여러 군데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저희 행복한 재테크와 함께 하시면 그 기준을 잘 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그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께 좋은 분석을 도와주실 겁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전화 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하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 인기에 힘입어서 30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잖아요. 네.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고요. 중고가 아파트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네. 약간 과거를 답습하는 것 같다, 패턴이. 네. 우리 이슈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네. 한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서 작년도에 4분기 전체 아파트 가격을 분기별로 나눈 거예요. 분기별로 금액대로 해서 가격대별로 나눠봤더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데 유난히 변동폭이 큰 것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아마.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30억 초과는 오히려 분기가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신고가 비율이 조금 낮아졌고, 오히려 지금 9억 초과에서 12억, 그리고 12억에서 15억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네, 뒤로 갈수록. 자,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의 연이은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아무래도 강화가 됐고요. 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할 경우에는 대출을 거의 다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 내에서 있는 유형과 내 자금 계획이죠. 자금 계획에 맞추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요자가 어느 시장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어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놓고도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금액대, 예를 들면 15억 이하짜리 금액대를 보게 되면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도 하지만은 또 이곳들에 보면은 입지가 좋으면서도 의외로 저평가됐던 곳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한 곳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가 아파트 시장의 신고가 패턴을 뺏어오면서 결국은 가격의 간극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재미난 건 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 예를 들면 신고가의 비율도 높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럼 과연 어느 쪽에 있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냐를 봤을 때는 사실 6억에서 9억 이하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9억에서 12억 이하가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았고요. 다음으로 많았던 곳이 보니까 6억 이하가 또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12억에서 15억 이하짜리가 4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거래량 70% 정도가 15억 이하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으로 삼음으로써 내가 어느 시장에라도 빨리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눈여겨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딱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지금 이 가격대라도 내가 구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내 집 마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불안 심리 작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중저가, 그러니까 15억 이하의 가격대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시장의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저희가 패턴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빌라 시장에서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사실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다른 나라 한 나라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 우리나라는 조금 제도는 다르긴 한데 네. 우리한테 익숙한 전세 제도는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되겠죠. 사실은 네. 굉장히 지렛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은 반면에 또 이런 면도 있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의 안정화를 좀 가질 수 있는 패턴이고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에서 주거 사다리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기 시작하는 시장으로 잘 활용하는 게 전세 시장인데 지금 이 전세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크죠. 한국부동산원에서 작년도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도권의 빌라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세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지수라고 하죠. 이미 작년 3월에 100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월세 지수가 100을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월세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물량 싸움이거든요. 물량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한다라는 것이죠. 월세로 전환하는데 그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를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죠. 수요자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세 사기가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전세도 이제 대출이 조금 강화가 됐어요. 전세 대출도 강화가 됐고 이렇다 보니까 전세의 공급량도 전체적으로 줄죠. 기존의 전세 물량도 월세로 전환시키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훨씬 나은 거거든요. 월세를 전환시키고 있고 전세 공급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거 시장은 좀 양면으로 보셔야 돼요. 과연 월세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지금 월세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과연 서민의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결국은 공급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전세의 가격은 다시 또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겠죠. 그럼 전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단순히 월세 지수가 100을 넘고 월세 지수가 올라가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방향이 또 주거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얼마만큼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반대로 투자자분들은 결국 이렇게 되면 전세가는 상승을 할 것이고 전세가 상승이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수익형 부동산에서 주거 시장이 월세화가 됨으로써 수익형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대 시장의 분위기, 흐름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안방에서 편안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댁에 계시면서 편하게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받을게요. 1544-8520 걸려온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강서구 염창동에 179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32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홍은 사거리에 있는 벽산 아파트나 두산 이브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네. 어느 아파트가 더 나은지 아니면 지금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그냥 이사를 안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 문의드렸습니다. 특별히 홍은동을 점 찍으신 이유가 있나 보죠? 엄마가 거기 살고 계셔가지고. 아, 좋죠. 친정 가까운 곳으로 염창동에서 그리고 홍은동으로 저희가 이사를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2개 보셨어요. 벽산 아파트와 두산 2부. 아니면 네네. 그냥 염창동에 머무르는 게 좋은 건지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너무 어렵게 연결이 돼서. 아, 그러셨구나. 네. 보니까 홍은동 벽산 아파트하고 두산은 그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두 개가 벽산 아파트는 좀 오래돼가지고요. 벽산은 좀 오래됐고 두산 이브는 5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5년 됐고 위브는 이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는?
네, 벽산 아파트는 오래됐어요. 거의 한 30년 정도 됐지 싶어요. 네, 네. 네. 자,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요. 두 아파트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 내가 이주할 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두 아파트를 비교한다 그러면 자, 딱 이거네요. 결국은 신축 대 구축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신축과 구축을 딱 비교를 할 때는 명확해요. 차이점을 일단 찾으면 돼요. 차이점을 찾으면서 그럼 결국은 내가 신축을 살 것이냐 구축을 살 것이냐 그럼 가격의 네. 탄력성이 가격 방어력이 누가 더 좋을 것이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입주 5년 차는 우리가 이렇게 입주 10년 차까지는 그래도 신축 효과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신축, 가격 상승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를 봤을 때 신축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축의 가격 방어력이 더 유리하다고? 그럼 만약에 구축의 가격 방어력이 신축을 능가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게 되면 구축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 지금 얘가 지금 다행히 30년 차가 됐잖아요. 네. 우리가 아파트가 30년이 됐으면 뭘 생각하죠? 재개발이요? 아파트니까 재건축. 재건축이요? 네, 우리가 재건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딱 간단하겠네요. 얘가 네. 벽산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는다라면 네. 결국 5년, 지금 30년 이미 됐으니까 지금부터 네. 서서히 재건축 바람을 탈 거고 5년 뒤에는 오히려 신축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좋거나 아니면 5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신축을 능가하는 가격 상승을 보이겠네요. 그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럼 얘를 딱 비교 간단했어요. 벽산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벽산 아파트의 용적률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네. 용적률을 딱 보세요. 얘 아파트 용적률을 보셔서 얘 용적률이 200%가 이하. 기준점은 원래 180%거든요. 네. 180%인데 요즘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좀 해주잖아요. 네네. 최대한 200%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가능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와라고 봤을 때 200% 이하면은 괜찮은데 벽산 아파트가 200% 많이 넘어요. 네. 그럼 얘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버겁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겠죠. 네. 네, 따라서 요 패턴 놓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250% 정도 될 거예요, 얘가. 네. 결국은 신축인 두산 이부를 선택하신 것이 낫다, 이 지역 내에서는. 네. 이렇게 결론을 내보시는 거고 아마 가격 차이도 지금 날 것 같아요. 평당 가격 차이도. 네. 그죠? 이게 평수가 좀 작은 대신 새 아파트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수가 작은데 그러면 결국은 벽산 아파트 30평대랑 두산 아파트의 20평대랑 가격 싸움을 한다는 소리네요. 그죠? 예. 네, 그게 바로 이런 내구 연한이랑 이 벽산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격에서 네.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 두산을 선택하시는 게 낫고 혹여라도 만약에 그러면 두산을 가는 게 나은지 염창동은 무슨 아파트예요? 삼성 하나로 아파트요. 삼성 하나로 아파트요. 네. 그 세대수가 그닥 많지는 않죠. 79세대요. 이쪽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쪽. 여기 있네. 네네네. 여기죠. 염동초등학교 있는 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적으로는 사실 염창동이 좋아요. 어디죠 아까? 홍은동이 좋아요. 그러면 네. 입지적인 장점은 염창동이 좀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 우리가 홍은동은 본 곳은 거기는 아마 3종 주거지겠죠. 아파트니까. 그죠? 네. 그럼 얘는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 완화를 받는다 해도 우리가 최대 360% 정도 받을 거예요. 네. 앞서 그 역세권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염창동 일대는 여기 일대는 어디? 여기 중공업 지역 아니에요? 여기가요? 잘 모르. 염창동의 용도 지역, 토지의 용도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용도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곳이고 이 네.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그 중공업지에서 공동주택을 새로 건립하게 되면 과거에는 용적률을 좀 낮게 받았는데 이제는 중공업지가 갖고 있는 용적률 400%를 그대로 적용받게 해줬어요. 네. 즉, 우리 하나로 아파트가 예를 들면 현재 용적률이 다소 높더라도 오히려 홍은동보다는 재건축 여건이 더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지하철역도 가깝잖아요. 그죠? 예. 등촌역도 가깝고 여기 뭐 영창역도 좀 멀긴 하지만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럼 얘 같은 네. 경우는 중공업 지역은 역세권의 중공업 지역의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면 보통 한 460%까지 적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정비 사업을 했을 때 네. 이러한 여건을 보게 되면 지역적인 가치나 현재 만약에 그 벽산 아파트와 얘를 비교했을 때는 하나로 아파트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결론을 조금 도출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세대 수가 작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네. 우리가 그래도 입지적인 가치는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홍은동으로 이사를 가실 거면 두산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내가 그 두산을 가자니 조금 애매하고 이 염창동에서 그래도 내가 오랜 시간 거주해서 조금 편리함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차라리 그냥 그대로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선택은 나의 몫이니까 그렇죠.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좋은 선택하시기를 또 응원을 합니다.